자, 안녕하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은 익힌북의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익힌북 80페이지 한번 펴주시고요. 자, 속력이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문제들 좀 풀어줄 겁니다. 자, 선생님 35번부터 좀 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35번입니다. 집에서 공원까지 갈 때는 시속 2km로. 자, 우선 그림 그려보자고. 집에서 공원으로 가는 거야. 갈 때는 시속 2km로 가요. 자, 올 때는 같은 길로. 자, 같은 길로 온대요. 시속 몇 킬로로? 시속 6km로 걸어서 왕복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고 한대. 자,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뭘 알려줬어? 왕복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 갈 때 시간,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합쳐서 몇 시간이라고? 4시간이 걸렸다는 이런 힌트를 줬잖아. 그럼 얘에 대한 식을 세워주려고 해봐야지. 그치? 자, 그리고 또 힌트 어떤 거?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거리를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놔주면 되겠구나라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가장 먼저 x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x라고 할 게 뭘 놓을 것이냐가 좀 우선 어렵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걸 뭐냐면 여기서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x로 놓고 시작해 보는 거야. 근데 해봤을 때 안 되면 그때 이제 다른 것으로 미지수를 취해야 되지만 우선 맨 처음에는 거리를 x로 놔줄 수가 있겠지. 자, 거리는 x야. 그리고 시속, 갈 때 시속, 올 때 시속은 다 나타나 있어. 그런데 왕복하는 시간 알려줬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겠죠. 자, 거속시 있는데 시간은 누구분의 누구? 속력분의 거리라고. 자, 속력, 갈 때 속력 얼마? 갈 때 속력 2. 걸린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미 나와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지금 우리가 xkm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올 때도 저 xkm겠지. 그치? 자, 갈 때의 속력 x와 속력 2와 거리는 x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얼마? 6이고요. 간 거리가 x니까 6분의 x. 얘가 바로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이겠다. 자, 얘를 더했을 때 어떻게? 4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킬로미터하고 시속인지, 킬로미터, 그다음에 시간. 요 단위를 잘 계산해 줘야겠지. 그치? 식 쓸 때 단위 항상 참고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치? 단위 잘못 쓰면 완전 다른 값이 돼버리니까 단위 신경 써서 써줘야 되고요. 자, 요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계산해 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예 문제까지 풀어주진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힌트만 주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풀어봐 주세요. 자, 37번도 볼 거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30km 떨어진 B 지점으로 가는데, 자, 우선 적어볼게. A 지점에서 출발해. 말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야. 얼마 떨어진? 30km. 이번에는 거리가 나왔네. 그치? 떨어진 B 지점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로 달렸대. 20km로 달렸어. 자전거. 그래서 총 몇 시간 몇 분이 걸렸대?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데 3시간 30분이 걸렸대요. 자, 걸어간 거리와 자전거 타고 간 거리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걸어간 거리와 자전거 타고 간 거리를 각각 구하래. 자, 그러면 내가 걸어간 거리를 xkm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럼 자전거 타고 간 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거야? 30 빼기 xkm라고 놔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도 또 뭘 알려줬어? 총 걸린 시간을 알려줬네? 그럼 이번에도 시간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데 잠시만. 자, 얘 시속이고 5km고 다 킬로미터인데 뭐가 좀 걸려? 여기 30분이 좀 걸려야 돼.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안 돼. 마음이 좀 걸린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된다고. 자, 3시간 30분. 요 30분이 좀 문제야. 그럼 쟤를 바꿔주자는 거지. 자, 3시간 30분은요. 3시간 더하기 30분인 거잖아. 그치? 얘는요. 3시간이고요. 자, 얘도 30분도 시간으로 바꿔주면 60분에 30분이잖아. 그치? 60분에 30시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야? 3시간이고 더하기. 자, 얘는 2분의 1시간인 거지? 따라서 얘네 한 번에 쓰면 3과 2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겠지. 1시간. 자, 바꿨다. 뭐로? 다 시간으로 바꿨다. 이제 식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식은 뭐에 대한 식으로 써줄 수 있겠다? 총 걸린 시간을 알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주자고. 자, 시간에 대한 식.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주자고. 뭐? 걸어간 거리. 걸어간 시간. 더하기 자전거 타고 간 시간. 자타 시간. 더해서 총 얼마가 걸렸다? 3과 2분의 1이 걸렸다고. 맞죠? 자, 그럼 걸어간 시간 어떻게 구해요? 이제 아직까지 선생님 여기 써줘야 되나? 거속시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얼마요? 걸어간 때 속력은 5km. 그 다음에 그때 거리는 x라고 논다고 했어.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는 그 속력은 얼마? 20km. 그 다음 그때 거리는 얼마? 30 마이너스 x. 얘네 두 개 더하면 총 3과 2분의 1시간, 3시간 30분이 된다는 거지. 자, 식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나요? 자, 요 정도만 바꿔줄게. 이 정도 바꿔도 인심 써줄 수 있습니다. 3과 2분의 1은요, 우리는 대부분 대분수로 고치지 않고 가분수인 상태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3, 2, 6에 7, 2분의 7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자, 4분의 x 더하기, 4분의 x가 아니지. 5분의 x 더하기 20분의 30 마이너스 x가 2분의 7이 된다는 거. 요거 식으로 놓고 한번 풀어줄 수 있겠네요. 자, 오케이. 자, 선생님 넘어갑니다. 자, 81페이지에 41번. 경찰이 40m 떨어져 있는 범인을 보고 매초 5m의 속력으로 쫓기 시작했다. 경찰이 범인을 쫓기 시작한 지 5초 후에 이를 알아챈 범인은 매초 4m의 속력으로 도망간다고 할 때 경찰이 출발하여 범인을 잡을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자, 뭘 물어보는 거야? 경찰이 출발하여 범인을 잡을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웬만하면 얘를 x라고 나와야겠지. x초. 그치? x초라고 놓을 거야 아마.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지금까지는 예측한 거니까 이대로 한번 난 가보겠다는 거야. 이 문제 속에서 쉽게 미지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있는데요. 40m 떨어져 있는 범인을 봤어요. 범인. 여기가 몇 미터 떨어져 있어? 40m. 자, 주어진 정보를 이제 그림 속으로 넣는 거야. 범인을 보고 매초 5m의 속력으로 쫓기 시작했다. 초속이지, 초속. 초속 5m의 속력으로 쫓기 시작했어. 경찰이 범인을 쫓기 시작한 지 몇 초 후에? 5초 후에 범인이 이를 알아챈 거야. 그리고 범인이 도망가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어떻게? 매초 초속 4m의 속력으로 도망가기 시작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잡긴 잡았나 봐. 잡긴 잡았는데, 자, 뭘 물어보는 거야? 경찰이 출발하여 범인을 잡을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잡았다고 치자, 여기서. 이때 몇 초가 걸리는지. 내가 얘를 x초라고 놓는다고 했지.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뭐에 대한 식을 써야 될까 우선 조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선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주어진 정보를 좀 쓰면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인데 전체 거리는 또 얼마인지는 몰라. 그치? 자, 근데 요런 걸 알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5초 후에 범인이 알아챘어. 그러면 범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간 초는 범인이 달려간 이 초 있지? 범인이 달려간 그때 요만큼 갈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x초야. 그런데 5초 후에 얘가 범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 거잖아. 그럼 총 범인이 여기까지 가는데 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x초에서 경찰이 출발하기 시작해서 범인을 잡을 때까지 걸린 이 x초에서 뭐를 빼줘야 돼? 5초를 빼줘야지. 왜? 범인은 5초 후에 달아나기 시작한 거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예를 그냥 이그젬플로 들어볼게. 경찰이 출발해서 범인을 잡는데 30초가 걸렸대. 와, 근데 진짜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따지니까. 그치? 그런데 범인은 5초 후에 뛰었대. 그럼 범인이 잡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범인이 경찰한테 잡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5초잖아. 어떻게 했어? 30초.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까지 걸린 그 시간에서 범인이 5초 후에 알아냈다고 했으니까 5를 빼주면은 25초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말과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지. 자, 여긴 지울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니 범인이 뛰어간 데 걸리는 시간, 범인이 잡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멈춰 있다가 잡힐 때까지 이만큼 뛰어가서 걸린 시간은 x-5초가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둘이 달린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범인이 뛰어간 거리, 범인이 도망간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속력이 얼마? 4. 그리고 시간이 얼마? x-5초. 얘 미터만큼 간 거지. 맞아? 자, 그럼 경찰은요? 경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가 돼? 걸린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속력이 얼마? 5. 그 다음 몇 초 걸렸어? x. 속력 곱하기 시간. 얘 미터지. 요만큼 뛰어간 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보를 쓰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였어 아까? 40m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40이야. 40m야. 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거리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거리에 대한 식으로. 거리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자, 범인이 간 거리. 범인이 뛴 거리에다가 거리에다가 원래 경찰과 범인까지의 거리는 40이라고 40m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40을 더해주면 뭐랑 똑같은 거야? 경찰이 요 뒤에서부터 달려와서 범인 잡을 때까지 간 거리랑 똑같은 거지. OX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범인이 뛴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원래 경찰과 범인 사이에는 40m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40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OX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즉, 범인이 뛴 거리가 얼마였어, 여기서? 4의 x-5m였어. 더하기 40을 해주면 경찰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간 거리랑 똑같아야 된다고, OX랑. 자,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x를 구하면 뭐야? 그게 바로 경찰이 출발해서 범인을 잡을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그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선생님 여기까지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이 식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답을 구해보세요. 선생님은요 81페이지에 42번으로 갈게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여기 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80km인 자동차로 가면 80km인 시속 자동차로 가면 얘는 자동차 차라고 하자 그냥. 왜냐면 밑에도 자전거니까. 자전거로 가는 거. 시속 얼마로? 시속 30km로 인 자전거로 가는 것보다 40분 빨리 도착한다고 할 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그랬어. 거리? 좋아. 그럼 거리를 내가 xkm라고 해보자. 왜? 지금 시속이고 킬로미터니까 얘도 단위를 킬로미터라고 해줄 거야. 자, xkm라고 해준다면 시간이 나와 있어. 내가 볼 땐 얘는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야 돼. 왜?
40분 더 빨리 도착해. 이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시간을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 아마 시간에 대한 식을 쓸 겁니다. 시간에 대한 식. 자, 요렇게 적어주고 뭐에 대한 식을 쓸지, 어떤 것에 대한 식을 쓸지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나는 시간에 대한 식을 쓸 거야. 그럼 시간에 대한 식이라고 여기다가 적어주고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럼 시간에 대한 식, 그리고 얘를 한글로 쓰세요. 자, 자동차로 가는데 걸린 시간. 자동차로 걸린 시간. 시간이 더 빨라. 40분이나 빠르다고 했어. 자전거로 걸린 시간. 자전거로 걸린 시간. 자, 자동차로 걸린 시간이 뭐 요 자전거로 30분 걸릴 거라면, 자전거로 50분 걸릴 거라면 얘로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야. 왜? 자전거 타는 것보다 40분 빨리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동차로 걸린 시간에다가 40분을 더 해야지 자전거로 걸린 시간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맞아요. 시간에다가 40분을 더 해야지.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지금 다 시간과 킬로미터인데 여기 분이다. 요것만 좀 바꿔주자. 자동차로 걸린 시간. 요건 다시 쓰지 말자. 40분은요. 60분의 40시간이고요. 자, 얘는요. 6분의 4고요. 6분의 4시간이고요. 또 약분하면 3분의 2시간이죠. 자, 얘를 시간으로 바꿔주면은 3분의 2시간. 자동차로 걸린 시간에다가 3분의 2시간을 더하면 자전거로 걸린 시간이 되지. 이렇게 내가 뭐에 대한 식으로 써줄지 적어주고 나는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줄 거야. 그럼 시간에 대한 식이라고 여기다 적어주고 문제 밑에다가 그 다음에 걔네를 한글로 식을 먼저 써. 자동차로 걸린 시간에다가 3분의 2를 더하면 자전거로 걸린 시간이 나온다는 이 식을 쓰세요. 알겠어요? 식을 쓰세요. 식. 선생님 식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거야. 자동차로 걸린 시간. 자동차로 걸린 시간 얼마야? 시간 어떻게 구해요? 시간 거속 시니까 시간 어떻게 보여? 속력분의 80분의 x 거리 시간이니까 얘 시간이라고 써줘야겠지. 그치? 두 번째 자전거로 걸린 시간 그럼 어떻게? 속력 30에 거리 x죠. x시간. 오케이? 자, 그럼 자동차로 걸린 시간에 시간 80분의 x 더하기 3분의 2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30분의 x. 자, 식 요렇게 세워주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x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맞나요? 그치. 자,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4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계속 할 거야. 그림 그리시고요. 자, 순서는요. 그림 그리시고요. 그 다음 내가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건지 뭐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건지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그 식을 먼저 적어보세요. 이 순서 여기다가 다 문제들마다 풀어주세요. 이 순서 거치지 않고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우선 그림부터 그려볼게.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시속 5km로 걸어가면 자, 시속 5km로 걸어간대. 시속 5km로 약속 시간보다 15분 후에 도착하네. 늦는 거네. 그치? 그런데 자전거로 간대. 자전거로 시속 7km 가면 약속 시간보다 5분 전에 도착한다고 한대.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의 거리는 그랬어. 자, 이 거리를 xkm라고 하자. 뭐에 대한 식으로 지금 써야 될 것 같아? 그림 그리고 나니까. 15분 후에 도착하고 15분, 5분 전에 도착하고 시간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 아마도 시간에 대한 식이겠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까? 걸어간 시간은 약속 시간이 있잖아요. 약속 시간.
만약에 약속 시간을 먼저 적어보자. 이건 좀 식으로 쓰기 어려운데요. 그럼 약속 시간을 적어봐. 약속 시간이 있어. 약속 시간이 딱 이렇게 있어. 네모라고. 그러면 걸어간 시간이면 약속 시간보다 얼마나 더 늦게 도착한다는 거야? 15분 후에 도착한대. 약속 시간에다가 15분을 더해야지 얘랑 똑같아. 맞지? 자, 또 약속 시간이 있어. 왜냐하면 바로 식을 쓰기 어려우면 이렇게 약속 시간과 비교해서 같이 식을 써보라고. 자,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간 시간. 자전거 시간이라고만 적을게. 5분 전에, 약속 시간보다 5분 전에 도착한대. 약속 시간보다 5분 전이니까 5분을 빼주면은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이 나오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나는 얘네 두 개에 대한 식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 걸어간 시간과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비교해줄 수 있느냐? 얘네를 약속 시간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얘네는 약속이라고만 쓸게. 약속한 시간은 걸어간 시간에다가 빼기 15를 해주면 되지. 자, 얘도 약속 시간은요. 자전거 타고 간 시간에다가 5분을 더해주면 약속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 다 약속 시간은 동일한 걸 테니까 이때는 얘와 얘가 같다고 놓을 수 있는 거네. 좋아. 식 어떻게 쓸지 이해됐어. 어떻게 쓸 수 있어? 걸어간 시간 빼기 15분. 15분은 자전거 타고 간 시간, 자전거 시간 더하기 5분과 같다. 이게 다 뭐야? 약속 시간이라고. 약속 시간. 얘도 이렇게 구하면 약속 시간이 나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걸어가면요. 약속 시간보다 15분 후에 늦게 도착한대. 그럼 걸어간 시간에다가 15분을 빼면 약속 시간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약속 시간보다 5분 전에 도착한대. 그럼 자전거 타고 간 시간에다가 5분을 더해야지 약속 시간이 나오는 거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좀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자, 넘어가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얘 지금 분으로 되어 있네, 다. 지금 다 킬로미터 시간인데.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다. 얘들아, 15분은요, 60분의 15입니다. 자, 그럼 얼마인가요? 4분의 1이죠. 4분의 1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5분은요, 60분의 5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얼마? 12분의 1 시간이요. 자, 이렇게만 바꿔줄게. 얘는 4분의 1 시간. 자, 얘는 12분의 1 시간으로만 바꿔주면 되겠다. 자, 이제 넣어보자고. 저 내용을. 자, 걸어간 시간 어떻게 구해? 거속시 속력분의 시간,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얼마? 걸어갈 때 속력이 5. 거리는 x 빼기 4분의 1이 자전거 타는데 속력 7, 거리는 x 더하기 1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지. 끝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식을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알겠나요? 좋습니다. 선생님 넘어갈게요. 넘어가서요. 82페이지 51번 선생님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의 길이가 60m인 철교를 자, 열차가 여기서 끊어줘야겠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60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리고 길이가 이번에는 75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5초가 걸린다. 30초가 걸리고 35초가 걸리네. 이때 열차는 초속 몇 미터로 달리는지 구하시오. 속도를 구하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 내가 열차의 속도를 열차의 속도를 x 미터 퍼 초. 즉 얘를 이렇게 x 미터 퍼 초라고 쓰고요. 자, 초속 x 미터라고도 쓸게. 이렇게 놔주면 되겠다.
자, 그럼 나는 그림을 무조건 그릴 거야. 자, 열차가 철교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자, 철교가 이렇게 있어. 다리가 이렇게 있어.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상 아니야. 다리입니다. 얘를 지금 기차가 이렇게 기차가 가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뭐야?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기차의 끝이 완전 다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뿌뿌 가는데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야. 자, 근데 얘의 길이가 열차의 길이가 철교의 길이가 600m야. 그다음 열차의 또 길이가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합쳤을 때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가 된대요? 시간이 30초가 된대. 맞아? 여기서 적다 보니까 내가 의문점이 있는데 얘들아, 열차의 속도를 내가 X라고 놨어. 이게 바로 이 경우인 것 같아. 뭐 X라고 놓긴 하지만 우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라고 놓기는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다고 했어, 간혹. 자, 근데 이 경우가 그럴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얘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거리 있잖아. 거리에서 600m만 치면 얘가 지금 여기를 통과해서 끝까지 오려면 열차의 길이까지도 구해야 돼. 왜냐하면은 사실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치?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걸리는 그 시간이 30초인 건데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0초야. 여기까지의 거리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만 알고 있어? 철교의 거리만 알고 있다고. 요만큼을 몰라. 근데 이만큼은 누구의 길이야? 누구의 거리야? 열차의 길이랑 똑같단 말이야. 내가 보기엔 열차의 속도를 X라고 놔야 될 수도 있고 열차의 길이를 X라고 놔야 될 수도 있어. 선택해줘야 돼. 여기서 선택. 뭘 뭐로 놓을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를 X라고 놓지 않으면 지금 아예 식을 세울 수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왠지 속도보다는 얘를 X라고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인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 그럼 열차의 속도가 아니라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볼까? 길이를. 그랬을 때 속도를 구할 수 있나? X라는 미지수를 놓지 않고도 속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여기는 X라는 미지수를 놓지 않고는 아예 구할 수가 없어. 정보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만 놔봤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얘는 철교고요. 터널을 또 지나가. 자,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터널도 또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몇 미터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0m야. 그런데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여기는 얼마래요? 35초래. 자, 그럼 여기도 또 몰라. 열차의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아까 X라고 놨으니까 열차의 길이를 얘도 똑같이 X라고 놔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철교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통과하는 데의 거리, 총 거리는 몇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600 플러스 X 미터가 되는 거고. 거리가. 시간은 30초가 되는 거야. 속력은 모르네. 그런데 보니까 거리랑 시간 알면 속력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긴 하잖아. 속력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자, 얘의 거리는요. 750 더하기 X 미터 거리고 시간은요. 35초. 그러고 봤더니 왠지 속력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자, 내가 지금 열차의 속력을 X라고 놨던 것을 지운 이유는 왠지 길이를 X로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서야. 그 이유는 열차의 속력은 이때나 어때? 동일하겠네. 열차 속력은 동일해. 같은 값이라는 거야. 좋아. 알겠다. 이때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철교를 지나갈 때의 열차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 거지. 자, 시간 얼마? 이때의 속력은 열차의 속력이지. 열차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시간 30초에 거리 600 플러스 x. 얘는 미터 퍼 초일 거고요. 그치? 자, 여기는요. 열차 속력은요. 시간 35초고 그 다음에 거리 750 더하기 x 미터 퍼 초. 두 개가 어떻다? 동일하다. 어호, 식 구할 수 있겠다. 식은 그러면 뭐에 대한 식으로 구해준다는 거야? 이미 다 해줬네. 속력에 대한 식. 식으로 구해줄 거고, 자, 철교에서 열차의 속력과 터널에서 열차의 속력이 같은 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네. 그치? 자, 철교에서 열차의 속력은요. 30분의 600 더하기 x. 그 다음에 터널에서의 열차의 속력은 35분의 750 더하기 x. 얘네가 어떻다? 같다. 라고 놓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그냥 푸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58번 한번 가볼게요. 설탕물, 소금물 선생님이 엄청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보겠습니다. 자, 3%의 설탕물. 그림 그리라고. 그림 그리고 뭐에 대해서 식 쓸지 정하고 그 다음에 걔네를 한글식으로 먼저 나타낸 후에 식을 쓰라는 거야. 자, 3%의 설탕물이 200g과 12%의 설탕물을 섞어서 몇인지 모르네. 10%의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섞어야 할 X 12%의 설탕물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이때 섞어야 할 12%의 설탕물의 양, 얘를 아마 X라고 놓으면 되지 않을까? Xg. 그래서 아까처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Xg이라고 쓰면 10%일 때 얘 두 개를 섞으라고 했으니까 200 더하기 X가 되겠네. Xg이.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 줄게.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농도에 대한 식을 쓰기에도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게 아니지. 그치? 소금물에 대한 식을 쓰려고 했더니 얘 더하기 얘는 얘라고 이미 식 속에서 썼어. 우리가. 남은 건 누구다? 소금의 양이다. 나는 소금에 대한 식을 쓸 거야.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아마도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쓸 거예요. 양에 대한 식 쓸 거고. 어떻게? 3%의 소금의 양 더하기 12%의 소금의 양을 하면 섞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의 소금의 양이 돼야 되는 거야.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날아가지 않아. 두 개를 섞으면 그 속에 고스란히 그 소금의 양이 다 더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식을 써볼게요. 3%의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3. 12%일 때 소금의 양은 X 곱하기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12.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00 더하기 X. g에 녹아있는 농도 100분의 10. 이렇게 식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요건 한 번 더 얘기해주면 다 100이 있잖아. 각 항마다 다 100이 있지. 그러니까 다 100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 곱해줄 수 있다. 100을 다 곱해서 100씩을 다 곱해서 100을 다 없애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치? 자, 그럼 얼마만 남아? 600 더하기 12x. 그 다음에 얘 풀어줘야지. 이렇게 분배해줘야지. 그럼 2000 플러스 10x. 요거 가지고 이제 x 구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까지 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서요. 84페이지에 60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A 호수로는 30분. 자, A 호수로는 30분 걸리고 B 호수로는 50분 걸린대. A 호수가 더 두꺼운가 봐. A 호수야, 얘가 A 호수. 아, 호수인데 내가 호수라고 썼네. A 호수로는 이렇게 물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물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몇 분 걸려? 30분 걸려. 그런데 이쪽은 이제 B 호수야. B 호수는 좀 더 얇아. 오래 걸리는 거니까. B 호수로는 자, 물을 막 집어넣는데 몇 분이 걸려? 50분이 걸려. 자, A, B 두 호수로 10분 동안 물을 받다가 A 호수로만 물을 받으려고 할 때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A 호수로 몇 분 동안 물을 받아야 하는가 했어. 이런 문제는 일의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데 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 거, 물통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자, 봐봐. A 호수부터 생각할게요. A 호수로 물을 채우면 30분이 걸린대. 자, 그럼 A 호수로 1분 동안은 얼만큼 물을 채울 수 있어? 30분이면 가득 채운대. 그럼 1분 동안은 얼만큼 채울 수 있어? 물통에 가득 채우는 거지, 이만큼. 그럼 1분 동안은 이 물통에 가득 찬 것에 30분의 1만큼 채울 수 있겠지. 자, 그래. 왜? 이 전체 1분의 얘를 30분에 가득 차니까 얘를 30분으로 나누면 1분은 30분의 1만큼만 찰 거 아니야. 이 물통을 30으로 나눈 것 중에 1만큼만, 30분의 1만큼만 찰 거 아니야. 맞죠? 1분 동안은 여기 아주 30분의 1만큼만 물이 찰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이 가득 채운 것은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그럼 얘는 가득 채운 건 30분의 30이라고 놓을 수도 있고 가득 채운 건 1이라고 놓을 수도 있는 거네. 가득 채운 것을 1이라고 놨을 때, 가득 채운 걸 1이라고 놨을 때 1분 동안은 30분의 1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 30분의 1만큼 채웠다고 놓을 수 있겠네. 자, 좋아. 이 호수를 B 호수에다가도 대입을 할 거야. 50분 동안은 가득 채울 수 있대. 가득 채우는데 50분 걸린대, 가득. 그럼 얘는 얼마야? 50분 동안 가득 채우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1분 동안은 얼마나 채울 수 있어? 1분 동안은 당연히 50분의 1만큼 채울 수 있겠지. 이 물통에 50분의 더 얇아야 돼. 이 물통에 50분의 1만큼만 채울 수 있겠지. 그럼 이때의 가득은 얼마야? 50분의 52일 거고 얘도 1인 거지, 그치? 가득 채우는 것은 1이구나. 그러면 1분 동안 B 호수로는 50분의 1을, 1분 동안 A 호수로는 30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제 식을 세워볼 거야. 자,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얘들아, 얘는 뭐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을까? 나는 일의 양에 대한 식으로 세워볼 거야. 이 일의 양에 대한 식으로 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식을 조금 세워보면서 이 내용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일의 양에 대한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써줘도 돼. 알겠지? 자, 우선은 뭐냐면 A, B 두 호수로 10분 동안 물을 받지. 그 다음에 남은 것은 A 호수로만 받아서 가득 채우는 거야. 근데 가득 채우는 그 양은 뭐야? 동안 채운 양이라고 하자. 채운 양. A 호수로 채운 양. 그럼 여기 전체가 되겠지. 전체 양. 가득 채운 양이 얼마라고 근데? 우리가 1이라고 했지. 그치? 좋아. 그럼 10분 동안 채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호수로 10분 동안 채우면 1분 동안 30분의 1만큼 채웠어.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 A 호수로 1분 동안 30분의 1만큼 채웠어. 그럼 10분 동안은 30분의 10만큼 채우겠지. 즉 3분의 1만큼 채우는 거겠지. 자, B 호수로는 1분 동안 50분의 1만큼 채웠어. 그럼 10분 동안은요.
50분의 10만큼 채우는 거니까 5분의 1만큼 채우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A, B 두 옷으로 10분 동안 채우는 양은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겠지. 즉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어떻게 주면 돼? 1분 동안 30분의 1이잖아. 10분 동안은. 그럼 30분의 1 곱하기 얘를 30분의 1 곱하기 그 걸린 시간 10분 걸려주는 거잖아. 얘도 50분의 1을 10분 동안이니까 50분의 10이 된 거잖아. 그럼 A 호수로 채운 그 시간 A 호수로 몇 분 동안 더 받아야 되는가 했잖아. A 호수로 몇 분 동안 받아야 하는 그 시간을 내가 X분이라고 한다면 A 호수로 채운 양은 나머지 A 호수로 채운다고 했잖아. 그 양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야? A 호수로 1분 동안은 30분의 1인데요. 곱하기 몇 분? X분 동안 채운대. 그럼 곱하기 X 해주면 그때 채운 양이 되는 거잖아. A 호수로 채운 양. 자, 요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겠지. 되나요? 즉 얼마? 얘는 한번 구해줘 볼게. 얘네는 15분의 얘는 5구 더하기 15분의 3이니까 더하기 여기는 30분의 1x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라고. 맞나요? 요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x를 구해줘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선생님 여기까지요. 이 문제 어려웠지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64번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64번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그려줬고요. 1시와 2시 사이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랬어. 60도가 되는 시각을. 그래서 대충 1시와 2시 사이에 60도가 되려면 작은 각의 크기를 말하는 걸 테니까 요 정도의 그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려봐 줬고요. 자, 그리고 우선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는 여기가 요 한 시간마다의 요 간격은 30도야. 자, 그 이유는 9시까지가 90도거든요. 걔를 지금 3개로 나눈 거잖아. 90도를 3개로 나누는 거니까 시간마다 12시와 1시 사이, 1시와 2시 사이, 2시와 3시 사이 요 시간마다의 간격은 30도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거 기억해 줘야 되고. 자, 그럼 보자. 시침이 움직인 걸 먼저 생각할게. 시침. 시침은요. 시침에 대한 걸 먼저 볼 거야. 1시간 동안 몇 도를 가는 거야? 1시간. 즉 60분 동안 몇 도를 가는 거야? 30도를 가는 거야. 1시에서 2시까지 가는 거니까 30도 가는 거잖아. 2시에서 3시까지 가는 것도 30도 가는 거고. 30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10분 동안은 얼마 움직이나요? 그냥 바로 갈까? 너희들은 잘 아니까. 자, 그러면은 1분 동안 얼마 움직이는 거야? 자, 곱하기 60분의 1 해주면 되지. 얘도 곱하기 60분의 1 해주면 되지. 그치? 2분의 1도. 즉 0.5도씩 움직이는 거야. 1분엔 0.5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분침. 얘네는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야. 1시간, 즉 60분 동안은 얼만큼 움직여?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지. 그러니까 얼만큼 움직이는 거야? 360도 움직이는 거야. 그럼 1분엔 몇 도씩 움직이는 거야? 6도씩 움직이는 거야.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이고요. 분침은 1분에 여기다가 좀 적을게. 시침은 1분에 0.5도. 얘는 1분에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 사이와 요 시침과 분침 사이가 60도가 되려면 걔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맞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우선 분침은요.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에서 시작해서 2시가 될 동안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자, 여기 조금 지워주면 나머지 것들 조금 필요 없는 것들 좀 지워주면 얘는 지우면 안 되지. 자, 12시에서 여기로 갈 때까지 얘와 60도에 대해서 만나는 데까지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이만큼의 각도는 얼마가 되겠어? 뭐 x분 후에라고 한다면 자, x분 후에. 즉 x분 후에는 얘는 얼만큼 움직이는 거야? 6x만큼 움직이는 거고 얘는 x분 후에는 얼만큼 움직이는 거야? 0.5x만큼 움직이는 거겠지. 얘가 x분 후에 이만큼 움직이면 시침은 x분 후에 얼만큼 움직이는 거야? 원래 1이었다가 움직이는 걸 테니까 요만큼 움직이는 거야. 요만큼. x분 후에.
요만큼이 0.5x가 되는 거고 파란색이 움직인 이만큼이 6x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조심.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 사이를 구하는 거야. 우리는 어디를 구하라는 거냐면 요만큼의 요 사이를 구하라는 거야. 얘가 60도가 되는 걸 찾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요만큼은 얼마야? 요만큼 또 30도잖아. 맞니? 자, 그럼 얘가 60도가 되는 걸 어떻게 찾을까? 전체 내가 보기엔 파랑색이 분침이 움직인 각도.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다가 빼주는 거야. 파랑색이 전체 분침이 움직인 각도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을 빼주면 자, 빼주는 거는 무슨 색으로 칠할까 내가? 빼주는 거는 무슨 색으로? 이 색으로 칠해보자. 자, 거기에다가 요 30도 더하기 시침이 움직인 요만큼을 빼주면 얼마가 돼야 돼? 60도가 돼야 돼. 자,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다가 시침이 움직인 각도 더하기 30도 한 걸 빼주면 얼마가 돼야 돼? 60도가 되는 그 시간을 구하라는 거야. 좀 알겠어. 분침이 움직인 각도 얼마예요? 분침이 움직인 각도. 좀 다른 색깔로. 자, 분침이 움직인 각도가 6x야. 6분 동안, x분 동안 6x만큼 움직이겠지. 빼기. 시침이 움직인 각도. 시침 움직인 각도는 0.5x. 에다가 여기 30도만큼 더해줘야지. 12시부터 1시까지 한 30도. 30도만큼 더해서 얘 전체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얘를 빼주면 몇 도가 나와야 돼? 60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겠지.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여기서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얘가 요만큼 시간이 있어. 얘가 시침이고 시침, 분침이지. 근데 분침은 여기서부터 12시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즉 분침이 간 거리는, 간 각도는 요만큼이야. 이게 x분 후에는 지금 얼만큼, 요 각도가 얼마나 되는 거야? 6x도. 맞아요? 근데 시침은요, 1시부터 시작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x분 후에 얼만큼 간 거야? 요만큼 간 거야. 이만큼이 얼마라고? 0.5x도.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요 사이가 60도가 되는 걸 찾고 싶어. 얘와 얘 사이가 60도가 되는 걸. 찾으려면 전체 파랑색에다가 전체 이 파랑색에서 빼줘야 돼. 얼만큼을? 노란색 요만큼 빼주고 거기만 빼주면 또 안 돼요. 어디 빼줘야 돼? 12부터 1까지 요만큼도 또 빼줘야 되잖아. 얘가 몇 도야? 30도. 파랑 초록색에다가 노란색인 여기까지 빼줘야지 전체 어디에서? 파랑색에서. 그래야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여기 60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 60도가. 그거에 대한 식을 써준 겁니다. 자, 어려웠지만요. 되게 중요했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 꼭 알아야지. 활용 부분 꼭 알아야지 2학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해 줄 거고요.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모르는 것들 또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냥 두지 말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야 돼. 오케이? 선생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